안녕하세요, 방수자전거TV 김현석입니다. 제가 드디어 5&하프 시스템 레슨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5&하프 시스템은 뭐 하루 이틀 막 일주일 내내 배워도 정말 배우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영상에서 5&하프 시스템의 어떤 기본 내용,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꼭 찝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대로 연습하시면 스스로 5&하프 시스템이 어떤 거구나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문득점하러 가! 봅시다! 형, 우리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안 바꿨어? 형, 저희 돈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다. 누가 요즘 인터넷 정수기를 돈 주고 바꿔? 돈 받고 바꿔야지. 형, 돈을 준다고요? 당장 받고 안전폰도 가능해. 와이!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5&하프 시스템은 숫자를 싫어해도 숫자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먼저 내공의 출발값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너, 완전히 코너예요. 이 점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닌 코너를 50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쿠션으로 한 칸 늘어나면 10씩 늘어나요. 여기가 60, 여기가 70, 이제부터는 반칸의 10씩입니다. 80, 90, 100이 돼요. 그리고 장쿠션으로 가면 5씩 줄어듭니다. 여기가 45, 40, 35, 30, 25, 20, 15 이렇게 돼요. 자, 다음에는 원쿠션 값을 알아볼게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칠 거죠. 그럼 장쿠션 원포인트부터 10, 20, 30, 40, 50까지는 숫자대로 그냥 늘어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반칸 60, 70, 80, 90, 100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3쿠션 도착 값이에요. 10, 20, 30, 40이에요. 근데 원쿠션 값과 조금 다르게 3쿠션 도착 값은 여기서부터 반칸이 들어갑니다.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들은 이제 암기하셨죠?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내공 출발 값에서 원쿠션 값을 빼면 3쿠션 도착 값이 나와요. 그리고 내공 출발 값에서 3쿠션 값을 빼도 원쿠션 값이 나오겠죠.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그때 편리한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점입니다. 보통 흔히들 상단의 투팁 회전으로 5&하프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어떤 분은 회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길게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전이 좀 적게 와서 짧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좀 맞는 회전을 먼저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점을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50에서 출발해서 30을 겨냥하는 라인에 내공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20에 도착해서 코너로 가죠. 5&하프 시스템의 어떤 가장 기본일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코너로 잘 갈 수 있는 당점을 찾는 겁니다. 그 당점으로 모든 시스템을 정립해 나갈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50에 30을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좀 많이 주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3팁 줘볼게요. 보세요. 코너보다 거의 반 포인트 이상 길게 가죠. 그러니까 이 당점은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단 쪽에 한 원팁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엔 짧은 쪽으로 가버리죠. 이 당점도 회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코너 쪽으로 갈 수 있는 당점을 먼저 정립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저는 대각선에 한 2팁보다는 평소 2팁보다는 조금 많은 회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친다면 코너 쪽으로 정확하게 갔죠. 이 당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당점을 찾았다면 스피드도 좀 일정하게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살살 쳐가지고 3쿠션만 도달할 똥 말똥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장 라인에 우리 뱅크샷들을 많이 치겠죠. 너무 세게 쳐도 안 되겠죠. 그럼 쿠션의 반발력 때문에 어떤 각도의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쿠션이 넉넉하게 돌 정도의 스피드로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50 출발 기준으로 5&하프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 볼게요. 5&하프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데가 50이에요. 그러니까 50부터 해야 돼요. 먼저 50 출발해서 40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그 라인을 딱 그으면 지금 공이 딱 그 위치에 있죠. 그럼 이게 50에서 출발해서 40을 향해 가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50 빼기 40은 10이죠. 10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점은 아까 정립해 놓은 그 당점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10에 도착하죠. 자, 이번에는 50 출발에 30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그럼 50 빼기 30은 20이죠. 20에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도착합니다. 자, 이번에는 50 출발해 20을 향해 쳐보겠습니다. 그럼 50 빼기 20은 30이죠. 30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30에 도착했죠. 자, 이번에는 50에서 10을 쳐서 40을 도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40에 도착하죠. 50에 0을 쳐서 50으로 보내볼게요. 근데 코너 너무 깊숙이 치는 게 아니라 장쿠션 점을 향해 칠 거예요. 이렇게 50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제가 50 출발에 각각 지점들을 다 쳐봤어요. 그래서 포인트 근처에는 다 도착을 했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게 도착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0에 도착하게 쳤을 때는 10보다 날선 기준에서 공 1개 정도는 길게 도착했었어요. 그리고 20을 향해 왔을 때는 날선 기준으로 공 한 반 개 정도 길게 왔고 30 도착으로 쳤을 때는 거의 날선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0 도착을 쳤을 때는 날선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 1개 정도는 짧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각 느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40이 여기 왔기 때문에 50이 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칸이 짧아진 데가 50이 돼서 50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입사 느낌으로 맞기 때문에 여기보다 약간 위쪽을 맞은 거예요. 바로 50 기준의 포크샷 라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에 30을 쳐서 20으로 갔을 때는 코너로 왔었죠. 그러니까 코너가 20이 되겠죠. 그리고 50에서 20을 쳐서 30에 도착했을 때 여기 원포인트 날에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맞는 거죠. 여기가 30이 돼요. 그리고 50에서 0을 쳐서 50에 도착했을 때는 요 가운데 날에 딱 떨어져서 여기가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30과 50 사이 딱 중간 정도가 40이 되겠죠. 그리고 20과 30 중간 지점은 25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날선 기준으로 정립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립이 되셨다면 자, 이제 배치를 놓고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배치를 보면 10에 도착하면 지금 맞게끔 딱 서 있습니다. 근데 50 출발 기준에서 아까 정립한 당점으로 쳤을 때 10보다는 공 1개 정도는 길게 왔었죠. 그러면 지금 빨간 공이 직접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하게 3뱅크 샷으로 노리려면 10보다는 조금 짧은 느낌으로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10이니까 50에 40에 고지고대로 칠 게 아니라 10보다는 공 1개 정도 길게 도착하는 걸 미리 인지하고 40보다 한두 포인트를 더 뒤를 쳐주는 게 이게 득점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40 한 2 정도 보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안전하게 3뱅크 샷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이 배치도 볼게요. 지금 보면 20 도착에 맞아있게 보이겠지만 아까 50 기준에서 20 도착은 공 반 개 정도 길게 왔었죠. 실수로 만약에 회전까지 조금 더 줬다 이러면 이거 빨간 공 투쿠션으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립한 당점에서 공 반 개가 길었었으니까 이것도 30을 칠 게 아니라 32 정도, 한 31 정도 이렇게 치면 이게 안전하게 득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0 출발에 30 라인에서 한 포인트 정도만 위쪽으로 칠게요. 이렇게 치면 안전하게 3뱅크 샷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치는 30 날선에 내공이 도착하면 득점이 꽉 차서 되겠죠. 근데 30 지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날선에 정확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50에서 20을 치면 득점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죠. 지금은 40 날선에 도착하면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아까 50에서 10을 쳤을 때 40 날선보다 공 1개 정도 짧게 왔었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길게 쳐줘야 돼요. 한 8 정도 바라봐서 42 정도를 도착할 수 있게 쳐보겠습니다. 그래야 40 날선에 도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40 날선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죠. 자, 이제 포크션 라인도 공략해 볼게요. 50 날선에 지금 도착하면 노란 공이 맞으면서 득점이 되겠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선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제 50에 10을 쳐서 40의 포크션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 공이 맞으면서 득점이 될 거예요. 50에 10을 향해 치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이번엔 30 라인이죠. 50에 20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죠. 자, 지금은 25 정도의 라인이죠. 그러면 50에 25를 쳐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50 기준으로만 정립해도 지금 머리 아프죠? 막 떨어지는 지점도 일정하지 않고 포쿠션 라인도 암기해야 되고. 근데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공이 허공에 떠 있을 때 내공 출발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정말 모르고 저도 처음 배울 때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배치도 볼게요. 우선은 도착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도착 값은 지금 20포인트 날선에 도착하면 득점이 돼요. 근데 내공이 지금 허공에 떠 있으니까 보통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내공의 출발 값이 어딘지를 너무 헷갈려하고 그거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내공을 딱 지워버리세요. 그냥 내공을 없앤 상태에서 라인만 확인하는 겁니다. 포인트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0으로 도착하는 라인들은 50에서 30을 보는 이런 라인이 있을 수 있겠고 45에서 25를 보는 라인도 있겠죠. 60에서 40을 보는 라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라인들을 찾았다면 내공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럼 라인과 내공이 서 있는 거를 딱 봤으면 제일 근처에 있는 라인에서 내공까지 이동을 합니다. 50에서 30을 보는 라인과 지금 공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동을 해 나가는데 평행 이동이 아닙니다. 짝이 맞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쭉 공까지 이동을 하면 내공이 출발이 48 정도가 되고 바라보는 지점은 28 정도가 돼서 20을 향하는 라인에 공이 딱 걸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20 가는 라인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감각을 또 추가해야 돼요. 이렇게 파이브 하프가 어렵습니다. 아까 50 출발에서도 공 한 반개 정도는 길었었죠. 지금 거의 50 근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지god대로 치면 20보다 길 수가 있어요. 공 반개 정도 길 수 있으니까 한 29 정도를 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29를 보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0 날선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먼저 도착값을 확인해야 되죠. 30 날선에 떨어지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공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내공의 출발 지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공을 무조건 지워야 돼요. 내공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라인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30을 갈 수 있는 라인들이죠. 50에서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 빼기 30도 30이죠. 이 중간 어딘가에 지금 공이 위치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웠던 공을 딱 꺼내고 50에 20 라인에서 이동을 가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갔더니 한 53에서 23을 바라보는 라인에 내공이 걸쳐 있어요. 50 기준에서 30을 도착할 때는 거의 날선에 도착했었죠. 이것도 거의 50 근처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날선에 잘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53에서 23을 그대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제까지 50 출발 기준으로만 정립을 하는데도 이렇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또 60에서 출발하면 달라지고 40에서 출발하면 또 달라져요. 자, 이제부터 40 출발을 해볼 건데 10에 도착하게끔 40에서 30을 향해 한번 쳐볼게요. 당점은 처음에 정립한 당점 그대로 칠 겁니다. 자, 이렇게 도착하죠. 자, 이번에는 40에서 20을 향해 쳐가지고 20에 도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다니네요. 자, 이번에는 40에서 10을 쳐서 30에 도착하게끔 쳐볼게요. 자, 30에 도착해서 포쿠션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네요. 자, 이번에는 40에 0을 쳐서 40에 도착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니네요. 자, 40 출발을 확인했을 때는 50 출발과 달랐습니다. 10에 도착하게 쳤을 때는
공 한 개가 길었던 게 이제 한 반 개 정도 길게 도착했고 20 도착으로 쳤을 때는 20 날선에 거의 맞게끔 떨어졌었어요. 30 도착으로 쳤을 때는 30 날선보다 공 한 개 정도 짧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40 도착으로 쳤을 때는 거의 입사각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한 개 반 정도 짧게 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달라진 거는 포쿠션 라인이에요. 20 도착이 코너였죠. 근데 40 출발해서 20 도착을 했을 때는 코너가 오지 못하고 여기 한 반 포인트 정도에 떨어졌었어요. 짧게 왔던 거죠. 그리고 30에 도착을 하면 아까 여기 날선에 왔었는데 여기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값이. 그리고 40지점도 한 2포인트 정도가량 안쪽으로 짧게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5&하프 시스템이 어려운 거예요. 자, 40 출발해서 확인했더니 3쿠션 지점은 얼추 비슷했지만 4쿠션 지점 엄청 많이 달랐습니다. 이거를 어떤 보정값이나 뭐 숫자로 정확하게 암기하기가 너무 양이 방대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냐? 50 기준에서 짧은 쪽으로 출발하면, 즉 아까 40 출발은 짧은 출발이었죠. 그러면 3쿠션 지점은 미세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4쿠션 지점은 좀 많이 짧게 오는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1, 2점 서 있는 모습은 포쿠션 라인 30 도착을 하면 맞게끔 딱 서 있네요. 그러면 30을 도착하는 그 라인부터 찾아볼게요. 지금 내공이 40에서 출발하고 10을 바라보면 30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저기 포쿠션 30 라인은 50 기준이었죠. 그럼 지금은 40 출발하기 때문에 짧게 갈 수 있겠네. 빨간 공이 안쪽으로 재수없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딱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지만 해도 뭔가 스스로 보정을 하겠죠. 그럼 득점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3 정도를 길게 칠게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정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7을 바라보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도착하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지금 20에 날선 부근에 딱 떨어지면 득점이 되겠네요. 조금 짧게 오는 건 위험하고 약간 길어지는 거는 확률적으로 괜찮습니다. 요 정도도 파악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공이 지금 위치가 약간 허공에 있으니까 내공을 지운 다음에 포인트로 라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40에 20을 긋는 라인이 20을 도착하는 라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공을 딱 꺼내 볼게요. 그럼 공까지 포인트를 딱 맞춰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딱 이동을 하면 내공 출발이 38이 되고 원쿠션 바라보는 지점이 18이 되네요. 이 라인에 내공이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20에 도착을 하겠죠. 아까 20 날선이나 20보다 조금 길어지는 거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18을 치면 확률적으로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18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1, 2적구가 코너 쪽으로 들어오면 맞게 생겼죠. 20 도착의 포쿠션 라인이네요. 도착하는 라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에서 20을 향하는 라인이 20에 도착하는 그 라인이 되겠죠. 근데 저 포쿠션 라인은 50에서 출발했을 때 어떤 기준이었죠. 지금은 4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코너로 가지 못했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저는 3포인트 정도 길게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을 보는 게 아니라 17을 보고 칠게요.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서 득점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60 출발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10에 도착하게끔 60에서 50 지점을 향해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다니네요. 자, 이번에는 20 도착인 60에 40 라인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다닙니다. 60 출발해서 30을 쳐서 30 도착을 쳐볼게요. (40) 도착을 쳐볼게요. 60에서 20을 향해 쳐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다닙니다. 자, 이번에는 50 도착인 60에서 10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60에서 0) 지점을 쳐가지고 60 도착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60 라인이 확인이 됩니다. 자, 방금 60 지점을 다 쳐봤는데 3 쿠션 지점은 좀 비슷한 형태로 도착을 했었습니다. 10은 조금 길게 왔고 20도 살짝 길었죠. 30도 이번에는 살짝 길게 왔어요. 근데 40에서는 조금 짧게 왔고 50도 짧아졌고 60도 살짝 짧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30의 어떤 기준에서 내려가면 좀 길게 오고 올라가면 짧게 오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포크션 지점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50 출발보다 다 긴 형태로 도착을 했죠. 20에 도착하면 아까 코너로 왔던 기준에서 조금 더 길게 왔고 30도 여기서보다 이만큼 길게 왔죠. 50도 한 이만큼이 길게 왔었어요. 60 지점은 한 요 정도에 도착했었습니다. 이렇게 긴 출발일 때는 입사각의 차이 때문에 포쿠션 지점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70을 가면 더 길어져요. 80을 가면 더 길어지고. 자, 이 배치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3쿠션 도착 지점이 30포인트. 날에 딱 떨어지면 꽉 차 있네요. 미세하게 길어도 상관없고 좀 짧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다면 출발 지점에서 1쿠션 보는 라인을 확인했을 때 60에서 30을 보는 라인에 지금 내공이 걸쳐져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을 때 30포인트 날에 거의 근접하게 갔었죠. 그냥 바라보고 치면 무조건 득점 될 거예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1, 2적구가 코너로 들어오면 딱 맞게끔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쿠션 라인 20이죠. 20을 도착하는 라인을 먼저 찾아볼게요. 60 출발에 40을 향하는 라인이 20에 도착하는 라인이죠. 하지만 60 출발에서는 포쿠션 라인이 길어짐을 알 수가 있었죠. 뭔가 좀 짧게 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 정도만 인지해도 득점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짧게 쳐볼게요. 이렇게 친다면 내공이 코너 쪽으로 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이제 연습 방법 다 아시겠죠? 50 출발해서 다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지점이나 포쿠션 라인에 대한 기준들을 딱 잡은 다음에 40 출발도 쳐보고 60 출발도 쳐보고 뭐 다 쳐보는 거예요. 어떻게 짧아지는지 어떻게 길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몇 가지 응용 방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공의 오른쪽 면을 맞춰서 3뱅크 샷을 성공시켜야 되는 배치인데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면 30 라인으로 포쿠션 라인으로 들어온다면 공의 오른쪽 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 라인을 확인해 볼게요. 50에 20을 향하는 라인이 되겠죠. 여기서 공까지 이동을 하면 한 49에서 19 정도 바라보는 라인이 내공이 걸쳐져 있습니다. 50 근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포쿠션 라인 30에 도착하는 것도 일정하게 도착하겠죠. 그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 자, 동일한 배치인데 이번에는 내공이 짧은 쪽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는 지점은 일단 30을 포쿠션 라인 읽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40에 10을 향하는 라인이 되겠죠. 그 라인에 내공이 걸쳐져 있네요. 근데 50에서 짧은 쪽으로 출발하면 포쿠션 라인이 기준보다 짧아진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2, 3포인트를 앞을 쳐줘야 되겠죠. 쳐볼게요. 이렇게 친다면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득점 확률이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배치도 볼게요. 지금 1, 2적구는 포쿠션 라인 30에 도착하면 동일하게 맞게끔 아까랑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근데 내공이 지금 50 출발이 아니라 긴 쪽에서 출발을 해요. 거의 60 출발 정도로 보이는데 먼저 30을 향하는 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60에서 30을 보는 라인에서 지금 공이 한 포인트 정도 빠져 있네요. 그러면 59에서 29를 보는 라인이 30 도착 라인이에요. 근데 이대로 치면 공이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쪽 면이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 3포인트를 짧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쳐준다면 고정이 되면서 안쪽 면이 맞죠?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5&하프 시스템 50출발, 60출발, 40출발만 알아봐도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길어지면 포쿠션 라인도 길어지고 짧아지면 포쿠션 라인도 짧아지는 거, 요 정도만 아셔도 실전에서 감각적으로 응용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정말 정확한 5&하프 시스템을 알고 싶다 그러면 모든 출발을 다 쳐보고 모든 출발의 라인을 암기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해야 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5&하프 시스템 말고도 긴 각 출발에 응용하는 어떤 방법들, 데칼코마니 시스템이 있었죠. 그리고 짧은 각 출발에 뭐 40과 2분의 1, 30과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버무려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